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 가이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시장의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짚어보고요. 모든 거래가 유리알처럼 투명해지는 세상, 그리고 까다로워지는 대출과 세금 규칙을 알아볼 겁니다. 물론 실거주자를 위한 지원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생존 전략까지 딱 5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요, 그냥 사소한 조정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목표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묻지마 투기는 안 된다. 이제는 투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그런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 바로 이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모든 걸 투명하게 만든다는 걸까요? 자, 유리 지갑 시장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제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 자금 흐름을 국가가 마치 투명한 지갑 속을 들여다보듯이 훤히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계약서만 냈잖아요. 이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더해서 실제로 계약금이 오고 갔다는 계좌이체 확인서 같은 금융증빙 자료까지 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즉 가짜로 비싸게 계약해서 동네 시세 올리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돈 다 어디서 났어요? 하고 묻는 서류인데요. 이제는 정말 돈 한 푼까지도 그 출처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얼마나 촘촘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예전엔 숨기기 쉬웠던 코인 투자 수익 같은 것도 이제는 다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꼼수, 이것도 막기 위해 어느 은행에서 받았는지까지 다 적어야 하고요. 부모님께 도움받았다? 그럼 세금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기존의 허점들을 그냥 완벽하게 틀어 막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투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에겐 돈줄이 꽉 막히는 신용 압박이,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겐 아슬아슬한 세금 외줄타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신용 압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내가 대출 받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6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훨씬 더 위험한 상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금리를 올려버리겠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2번은 집을 파는 쪽,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이 겪게 될 세금 외줄타기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타임라인을 잘 보세요.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잠시 멈춰 있죠. 하지만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혜택이 싹 사라지고 기본 세율에 무려 20에서 30%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집할 계획이 있다면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하고 조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안전망도 같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주말 부부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받기 더 쉬워집니다. 또 갑자기 재개발로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분들도 저렴한 버팀목 전세 대출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 수도권의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까지 대폭 늘어난다니 실수요자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지침, 바로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무주택자분들, 이제는 영끌이 아니라 증끌, 즉 증빙을 끌어모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돈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해요. 다음 다주택자분들, 2026년 5월이라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세금 맞기 전에 포트폴리오 정리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입자, 즉 임차인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이 집 빚은 얼마나 있나요? 소유권 관계는 확실한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제 중개사는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설명해줄 법적 의무가 생겼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거대한 리셋이 부동산 시장에 오랫동안 바라왔던 안정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회를 만들어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데이터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 과거의 낡은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